여러분 안녕하세요. 콤포트 신갈이 발매됐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그야말로 대참사입니다. 토트넘은 지난 23일 열린 프리미어리그 32라운드에서 뉴캐슬 유나이티드에 6대1로 참패를 당했습니다. 이로써 토트넘은 3위 뉴캐슬, 4위 맨유보다 승점 6점이 뒤진 승점 53점, 5위에 머물렀고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은 더 멀어졌습니다. 사실상 4위 싸움의 분수령이었던 이번 뉴캐슬전에서 토트넘은 역사에 기록될 참패를 당했습니다. 과연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이 어떤 문제점을 지녔는지 실점 장면을 하나하나 파헤쳐보겠습니다. 스텔리니 감독 대행은 이번 경기에서 다소 파격적인 라인업을 들고 나왔는데요. 바로 백3가 아니라 백4를 들고 나온 겁니다. 토트넘은 기존에 익숙했던 3-4-3 포메이션이 아니라 4-3-3 포메이션으로 뉴캐슬전에 나왔습니다. 토트넘은 총 3가지 이유로 백4로 전형을 바꿨는데요. 첫째는 중원의 벤탄쿠르가 아직 부상에서 돌아오지 못했고 시즌 후반부로 갈수록 지쳐가는 호이비에르와 올리버 스킵의 체력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기동력 있는 파페 사르를 미드필더로 추가했죠. 두 번째는 기존의 윙백으로 뛰었던 이 페리시치의 체력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백4의 풀백으로 돌린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토트넘은 뉴캐슬의 강력한 중원을 상대하기 위해서 중원 숫자를 2명에서 3명으로 늘렸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백4로 전환하면서 새로운 전술을 가동한 토트넘. 모든 계획이 그렇듯이 처음에는 그럴싸합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말이죠. 파페사르는 4-3-3 중앙에 배치돼 위치상 홀딩 미드필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호이비에르와 스킵이 자리했죠. 하지만 경기 시작 1분이 채 되지도 않아 사고가 터집니다. 중원에서 평범한 볼을 사르가 트래핑 미스로 턴오버를 범했고 순식간에 조엘링턴은 토트넘 백4와 마주합니다. 그리고 조엘링턴이 왼쪽에서 가운데로 꺾어 들어오자 토트넘의 백4는 당황하면서 공간을 내줬고 결국 세컨볼 상황에서 실점을 허용합니다. 1차적으로는 사르의 미스에서부터 시작된 공격이었지만 토트넘은 익숙하지 않은 백4를 사용하면서 오른쪽 센터백인 로메로와 오른쪽 풀백으로 내려온 포로의 수비 범위가 잘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애매한 공간을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 공간에서 조엘링턴이 중앙으로 꺾고 들어올 수 있게 됐고 로메로와 포로가 서로 미루게 되면서 조엘링턴의 돌파를 허용하게 됐습니다. 첫 골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토트넘은 첫 골을 실점한 지 불과 4분 만에 두 번째 골을 실점하게 되는데요. 이 장면에서 사르는 과하게 센터백 사이로 내려오고 그 앞에 위치한 호이비에르와 스킵은 너무 왼쪽으로 벌어지면서 중앙 쪽 공간을 허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에 넘어온 뒷공간 패스에 토트넘은 두 번째 실점을 당하게 되죠. 중원의 위치 선정 미스 그리고 호흡 부족이 초래한 결과였습니다. 기세를 탄 뉴캐슬은 오히려 더 달려들었습니다. 토트넘의 후방 빌드업 작업에서 손흥민을 향한 전진 패스가 끊겼고 곧바로 포켓 공간이 벌어진 뉴캐슬은 머피가 마음 놓고 중거리 슈팅을 때릴 수 있게 됩니다. 순식간에 3대0 점수가 만들어지죠. 이어서 네 번째 실점 장면입니다. 포로가 오른쪽 높게 전진해 있을 때 여기서 토트넘은 역습을 허용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있는 사르가 한쪽 풀백이 올라간 자리를 커버해줘야 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곧바로 조 윌록의 환상적인 아웃프런트 패스가 나오고 알렉산더 이삭이 마무리를 짓습니다. 지금처럼 백3를 사용하게 될 때는 기본적으로 양쪽 윙백이 위쪽으로 올라가고 최소한 3명의 센터백이 뒤쪽에 자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역습을 허용할 때도 뒤쪽에 수비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있게 수비 커버가 가능하죠. 하지만 토트넘이 뉴캐슬전처럼 백4를 들고 나왔을 때 양쪽 풀백이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후방에는 2명의 센터백밖에 남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럴 때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있는 파페사르가 한쪽 공간을 커버해줘야 되는데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사르가 존재하지만 사르는 그럴 여력이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 골도 사르 쪽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미 이 순간부터, 아니 이전부터 토트넘의 수비진은 완전히 집중력을 잃었습니다. 한 번에 오른쪽 하프스페이스를 내줬고 이삭은 자신감 있게 사르를 앞에 두고 오른발로 꽂아 넣습니다. 사르에겐 너무도 냉혹하고 잔인한 장면입니다. 결국 홀딩 미드필더 역할을 맡았던 사르는 5골이 먹히고 나서야 교체됩니다. 전반 23분이었죠.
스텔리니 감독 대행은 수비형 미드필더 사르를 빼고 다빈손 산체스를 투입해 뒤늦게 백스리로 전술을 바꿉니다. 이로써 수비 라인은 3명의 센터백 다이어, 로메로, 산체스가 위치하게 되죠. 그래도 이때부터는 조금씩 토트넘 수비진들의 역할 분담이 명확해지고 밸런스도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죠. 물론 뉴캐슬이 5골이나 넣고 나서 무리하지 않은 탓이 컸습니다. 뉴캐슬은 여기서 급할 게 없었죠. 결국 전반은 5대0으로 마무리됩니다. 전반전에 백4를 들고 나온 토트넘의 결과는 너무도 참혹했습니다. 정리하자면 2가지 측면에서 토트넘 수비진들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가 있겠는데요. 가장 먼저 파페사르의 위치 선정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백4를 가동했을 때 센터백과 풀백들의 이 역할 분담이 좀 애매한 그런 문제점에서 2가지 문제점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토트넘은 21분 만에 5골을 실점했는데 이 기록은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단 시간 5골차 리드 2위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뉴캐슬의 가공할 공격력과 엄청난 기세가 분명히 작용했죠. 5골로 뒤진 채로 후반을 맞은 토트넘은 요리스를 빼고 포스터를 투입해 최후방을 바꿉니다. 후반 4분 다소 소강 상태였던 경기에서 해리 케인이 왼쪽에서 개인 기량을 발휘해 만회골을 넣긴 했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토트넘은 후반 22분 또 한 번 수비 집중력이 흐트러지며 6번째 골을 실점합니다. 이 골은 전술적인 구조 문제보다 정신적인 문제가 야기한 실점이었죠. 순식간에 안으로 들어오는 뉴캐슬 공격진들을 타이트하게 붙어주지 못했고 결국 로메로에 맞고 흐른 볼을 칼럼 윌슨이 마무리합니다. 사실상 이미 게임은 전반에 모두 끝났다고 봐야 했죠. 토트넘은 이후 별다른 장면을 만들지 못한 채 1대6으로 패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스텔리니 감독 대행은 뭐라 할 말이 없는 경기력이었다. 킥오프 이후 15분 동안은 내가 본 경기 중에 최악이었다. 팀의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시도했던 전술 변화가 잘못된 결정이길 바란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내 책임이다. 이게 실수라면 실수였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책임으로 이번 경기 패배를 돌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로써 토트넘이 하루빨리 차기 감독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더욱더 명확해졌습니다. 토트넘의 이번 경기 1대6 참사는 정신적 충격도 충격이지만 또 하나의 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바로 이제 앞으로 토트넘은 새로운 전술 변화나 다양한 전술 변화를 할 때 겁을 먹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죠. 백4로 변화를 준 경기에서 이렇게 참패를 당하게 된다면 기존의 3-4-3 포메이션을 더 고집하게 되고 오히려 새로운 변화와 전술을 시도하기 더 어려운 상황이 돼버립니다. 스텔리니 감독 대행이 이번 시즌까지 팀을 맡게 됐지만 오늘 경기로서 챔스 티켓은 사실상 이제 멀어졌고 앞으로 토트넘의 차기 감독 선임에 대한 목소리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전술의 대식가였습니다.